C# 코루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루틴의 개념은 영어의 코가 함께라는 뜻이고 루틴이 일상적인 일, 즉 기능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둘 혹은 여럿이 함께 하나의 기능을 같이 완성하는 것이 코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 B가 있다면 이것을 두 개 이상의 요소들이 합심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함수와 비교해 보면 어떤 기능을 구현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많은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함수는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 f의 기능을 구현해 놓고 이것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만 하는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만 존재하게 됩니다. 코루틴은 함수와 달리 여러 개의 진입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함수는 항상 처음이 시작 지점이 됩니다. 코루틴 호출은 일반적으로 resume,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죠. resume이라 부릅니다. 이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마지막 실행했던 그 다음을 이어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esume B 이렇게 연속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각 실행 지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코루틴 resume 간격이 짧으면 병렬적으로 실행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도식화시켜서 살펴보면 함수 G와 함수 F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함수 G에서는 함수 F를 호출하고 함수 G는 함수 F 기능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G에서 함수 F를 두 번 호출했다고 하면 매번 호출할 때마다 F의 이 시작 지점부터 실행을 완료하고 다음에 호출했을 때도 동일하게 시작 지점부터 끝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의 마지막에는 return이라고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 코루틴이 두 개, 코루틴 A와 코루틴 B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시작하는 부분을 마스터라고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코루틴 A가 시작돼서 실행이 되다가 resume B를 만나면 코루틴 B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시작 지점은 처음에는 제일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실행을 하다가 resume A를 만나면 A를 다시 실행합니다. A는 코루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실행된 지점이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 지점부터 이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resume B를 만나면 다시 B를 실행하는데 처음부터 실행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실행된 지점이 여기죠. 그래서 요 resume A 다음부터 실행을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resume A를 만나면 다시 이렇게 가서 여기부터 실행을 하고 resume B를 만나면 다시 이쪽 지점부터 실행을 쭉 해서 실행을 하다가 resume A를 만나면 다시 B의 마지막 지점으로 가서 실행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resume B 이렇게 실행했을 때 각 실행 지점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 간격이 짧으면 A가 실행되다가 다시 B가 실행되다가 다시 A가 실행되다가 다시 B가 실행되다가 이 간격이 굉장히 짧으면 동시에 실행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방금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론 같은 데서 코루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린 것이고 유니티는 이 코루틴을 제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코루틴을 정의할 때는 아래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여기에 fire라는 코루틴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정의하는 방식은 함수와 유사하게 정의합니다. 즉 함수의 이름을 짓듯이 코루틴의 이름을 짓고 함수의 인자를 주듯이 코루틴의 인자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차이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먼저 return 타입은 항상 IEnumerate라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resu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yield retur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yield가 양보하다는 뜻인데요. 실행을 양보해서 다른 쪽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sume 할 때 추가적으로 언제 자신을 다시 불러줘야 될지를 함께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 패턴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 패턴은 yield return null입니다. null은 0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 지점이 null로 표시가 되면 다음 프레임에 다시 호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다음 프레임이라는 것은 업데이트가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죠. 즉 업데이트가 다시 실행될 때 자기도 다시 불러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yield return 다음에 시간을 기술해 주는 겁니다. 시간과 관련 있는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new
wait for time seconds 다음에 인자로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wait for time seconds 1 이렇게 되면 1초 뒤에 호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 패턴으로는 객체를 적어주긴 하는데 이 객체가 시간이 걸리는 객체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www를 뭐라고 가정했냐면 www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접속할 때 웹페이지, 네이버 같은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www 객체 인스턴스로 소문자로 된 www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코드를 써주면 웹페이지는 접속하고 데이터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이게 0.1초가 될 수도 있고 1초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길 수도 있는데 어찌되었던 그 웹페이지 결과 데이터가 돌아오게 되면 그때 자신을 불러달라는 겁니다. 세 가지 패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yield return null, yield delete, new wait for time seconds, 그리고 특정한 게임 객체. 코르틴 정리한 예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I enumerate fire 그리고 횟수를 적어줍니다. 5라고 만약에 주게 되면 루프를 5번 돌게 되죠. 루프로 돌 때마다 fire 발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초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의도냐 하면 fire를 하고 1초 기다렸다가 fire를 하고 즉 인자로 5를 주게 되면 5번 1초 간격으로 fire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루틴을 호출, 즉 실행을 시키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니티는 start coroutine이라는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스크립트에서 start에서 예를 들어서 start coroutine이라고 호출할 때 인자로 코루틴 이름을 적어줍니다. fire. 그리고 이 코루틴에 인자가 있으면 그 인자를 같이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루틴이 실행이 됩니다. 사용법은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 방금 배웠던 바와 같이 코루틴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start coroutine fire라고 하게 되면 유니티 내부에 코루틴이 fire가 코루틴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루틴은 2개 이상의 함께 작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유니티는 항상 그 상대방이 되는 부분이 유니티 내부 엔진이 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만든 이 fire라는 코루틴이 다른 한 파트가 됩니다. 이 둘이 함께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코루틴 처리 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루틴을 처리합니다. 로직상 보면 유니티 내부에서 시간이 되었을 때 fire를 리줌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는 fire의 처음부터 실행을 해서 카운트 값이 5가 되어서 이 포문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fire를 하죠. 그런 다음에 yield return을 만납니다. 그리고 1초를 기다리는 정보가 주어지죠. 그러면 유니티 내부 이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유니티는 1초 뒤에 다시 얘를 불러줘야 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초가 됐을 때 다시 resume fire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녹색으로 표시된 루틴을 따라서 마지막 실행 지점이 여기였죠. 그래서 이 다음 지점 루프를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fire를 하고 다시 yield return을 만났죠. 그래서 다시 1초라는 정보를 가지고 유니티 내부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1초 뒤에 불러주는 것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5번이 끝이 나고 나면 이 코루틴은 종료해서 끝이 나게 되고 내부는 내부 나름대로 계속 루프를 돌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면 되지만 내부 로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코딩할 때 이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실습해 보겠습니다. 세신에서 빈 게임 객체 하나 만들고 테스트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코루틴을 작성합니다. fire라는 코루틴은 5번 fire를 하고 나서 1초를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코루틴을 정연할 때 return 타입이 I enumerator인 것과 시간이 필요한 부분에 yield return이 들어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코루틴을 시작하는 것은 start 코루틴으로 시작을 시킵니다. 호출하는 것은 함수 호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콘솔 메시지 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초마다 fire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수 대신에 코루틴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수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루틴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코드에 녹여서 함수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와 달리 병렬 작업을 작성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ray fire 루틴은
병렬로 동작한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에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스타트 코루틴으로 fire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타트 코루틴 fire 10이라고 또 한 번의 코루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스타트 뒤에 코드가 더 있다고 가정하면 테스트 스크립트의 스타트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실행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시점에 fire 5라는 것이 동시에 실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코드가 실행된 시점에서는 이 두 개의 코드가 함께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코루틴 fire를 실행시킨 이 시점에는 세 개가 한꺼번에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짧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 번씩 실행이 되지만 큰 시각에서 보면 동시에 실행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함수는 이와 같이 병렬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fire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0.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후루룩 실행하고 끝이 나게 되죠. 즉 fire를 하고 시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만약에 sleep이라는 함수가 현재 없는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1초간 멈춘다고 합시다. 만약에 함수에서 이렇게 멈추게 되면 유니티 전체가 멈추게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 이거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기존에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 알 필요는 없지만 스레드라는 개념으로 동시에 실행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훨씬 더 코딩이 어렵고 복잡해지겠죠. 반면에 코루틴을 쓰면 여러 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잠깐 실습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스크립트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fire 코루틴이 인자로 메시지를 받게 하고 debugger.log에서 그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호출한 쪽에서는 fire 코루틴이 두 개의 인자를 받기 때문에 코루틴을 시작할 때도 두 개의 인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인자로 fire를 주었습니다. 코루틴을 한 개 더 만듭니다. 이번에는 fire misser이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스크립트 실행하는 것과 이 fire 코루틴, 또 다른 fire 3개가 실행이 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1초에 한 번씩 fire와 fire misser이 둘 다 출력이 될 것입니다. 저장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콘솔 창에 fire와 fire misser이 둘이 한꺼번에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이 별도로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실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된 특정 코루틴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는 stop 코루틴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단시킬 특정 코루틴을 가리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코루틴을 저장할 IEnumerator 타입 멤버 변수를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fire routin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에서 코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인자를 적용한 코루틴을 이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fire misser이라고 하면 fire가 코루틴입니다. 여기에 인자로 misser를 적용한 코루틴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마치 함수를 실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코루틴입니다. 여기서 리턴되는 코루틴은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코루틴에서는 이 멤버 변수를 인자로 주면 결국 이 코루틴을 실행한 거랑 동일해집니다. 이 테스트 스크립트에서는 업데이트에서 키보드 입력이 S가 되면 코루틴을 중단시킵니다. 이때 stop 코루틴 함수를 이용해서 스타트를 할 때 미리 받아놓은 이 fire 코루틴을 인자로 주게 되면 이 코루틴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실행해 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코루틴에 의해서 fire라는 메시지가 1초에 한 번씩 출력이 될 것입니다. 콘솔 창을 보면 계속 출력이 되고 있죠. S를 누르겠습니다. S를 누르고 나면 코루틴이 중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코루틴이 아닌 스크립트 내의 모든 코루틴을 중단할 때는 stop all coroutines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면 이 스크립트 내에 존재하는 모든 코루틴을 종료시킵니다. 특정 코루틴을 인자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루틴을 시작시킬 때도 따로 IEnumerator로 코루틴 변수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코루틴 사용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게임을 작성하다 보면 수많은 코루틴을 작성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코루틴을 써야 된다고 머리에 떠올려야 되냐면
반복적인 행위가 한 개의 기능을 담당할 때, 예를 들어서 발사를 하게 되면 5발씩 발사한다. 그러면 한 발 쏘고 0.1초 기다리는 것이 한 번이라면 이거를 5번 반복해야 되죠. 이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때 시간 요소가 코딩에 들어갈 때, 요럴 때 코루틴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진행시킬 때, 그러면 각 점진적인 것을 한 개 한 개로 해서 전체를 하나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화면이 1초에 걸려서 점차 어두워지는 거, 이런 거를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의 배경 화면이 있다고 합시다. 이 그림을 투명도 값을 우리가 알파 값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게 0이 되면 투명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1이 되면 불투명하다고 해서 완전히 시커멓게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검은 화면이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0.1초 뒤에 알파 값이 0.1이 되면 10% 검은색이 보이게 되니까 조금 어두워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걸 10번 반복하게 되면 1이 되니까 깜깜하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나중에 이런 예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요소에도 시간 요소가 코딩에 들어감을 주목해야 됩니다. 피파이터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나 어떤 이그젬플에서 코루틴을 사용하는 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코루틴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코루틴은 함수와 달리 시간을 고려한 반복 행위를 하나의 코드로 기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코루틴 작성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경험을 통해 여러 예제로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